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서울의 한 대형 찜질방에 영국에서 온 여행객인 아버지와 딸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찜질방의 황토방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영국인 소녀. 그녀의 얼굴에는 선천적으로 가진 백반증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위의 한국인들은 갑자기 그 부녀를 둘러쌌고 소녀는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아입니다. 제 이야기는 영국의 코츠월드 지방, 그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어렸을 때 병으로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 후로 저와 아버지 조지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나날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새로운 모험을 찾아 멀고 먼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이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유전성 백반증입니다. 과거 TV나 인터넷상에서는 백반증을 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질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영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병은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드문 피부 질환으로 여겨집니다. 아버지 조지에 따르면 제가 태어난 직후부터 백반증을 앓았던 것은 아니고 5살이 조금 넘었을 무렵 갑자기 등을 중심으로 하얀 반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문 현상이 나타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제 얼굴 전체로 증상이 번져버렸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아버지 조지 자신도 태어났을 때부터 백반증의 징후는 없었지만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되자 얼굴에 서서히 하얀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도 같은 병을 앓으셨기 때문에 이 질환은 가족을 통해 대물림되고 있는 셈입니다. 저 자신도 어렸을 때는 이 질환 때문에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고 외출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백반증은 제 인생에 있어 큰 장벽이 되었고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의 유년기는 이 백반증으로 인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학교에서의 나날은 이 외모의 차이 때문에 동급생들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하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괴물, 가까이 오면 오마. 그들의 말은 날카로웠고 행동은 냉혹했으며 제 자존심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고 점심시간은 항상 혼자 보냈습니다. 그 고립감은 제 마음을 점차 병들게 했고 학교라는 장소는 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끝없는 괴롭힘과 고독감은 결국 저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제 외모 때문에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저는 인생에 절망했고 유일한 마음의 버팀목인 아버지에게조차 분노와 슬픔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조용히 지켜보던 아버지는 자신의 책임이라 느끼며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는 만약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자고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백반증은 그야말로 우리 가족 사이의 증오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어둡고 긴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아버지와 저는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이룬 뒤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화가 있었기에 저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날도 저는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저만의 은신처인 방에서 컴퓨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고 쇼핑을 즐기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으로 끝났습니다.
백반증을 가진 제가 외출하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심지어는 저를 이유로 가게 출입을 금지하는 냉혹한 반응을 보이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저의 사회적 관계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에 혼자 있을 때만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나 모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기에 저만의 작은 세계에 갇히는 것은 살아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려 해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코츠월드의 마을에서는 저와 아버지가 백반증을 마을 전체에 퍼뜨리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고 우리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감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명 운동이 벌어질 정도의 반발에 부딪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강요당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사회로부터의 고립이라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련이 되었습니다. 방에서 보내는 시간 속에서 제가 진심으로 즐겼던 것은 매력적인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라이브 방송을 응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타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굴에 백반증이 나타난 이후 결국 저 혼자만의 고독과 마주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매력적인 한국 아이돌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에 대한 뜨거운 응원에 몰두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직접 콘서트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사랑하는 아이돌의 굿즈를 모으는 것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관심은 단순히 아이돌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그들의 문화, 전통,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호기심이 날마다 강해져 갔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돌들은 때로는 숙소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방문해야 할 멋진 장소들을 소개해 줄 정도로 친근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하라고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만 동경하는 아이돌이나 한국의 풍경을 즐길 수 있었고 그 사실이 매일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런 상황은 백반증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지고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깊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독감과 함께 먼 나라 한국에 대한 동경이 제 마음을 더욱더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제가 열광적으로 팔로우하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외 팬들을 위해 찜질방이라는 한국의 문화적인 장소를 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안내하는 그곳은 언뜻 보기에는 그저 목욕탕 같았지만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뜨거운 공간과 몸의 열을 한 번에 식히는 차가운 공간이 공존하는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찜질방에서의 에티켓으로 수건을 양머리 모양으로 만들어 머리에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한국 특유의 찜질방 풍경이 저에게는 신기하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제 얼굴에 있는 백반증의 존재를 떠올리며 동네의 평범한 가게조차 가본 적 없는 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는 이 불행한 인생을 한탄하며 거실에 계신 아버지에게 달려가 다시 한번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음으로써 아버지를 또다시 아프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마음으로부터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지배했고 결국 2시간 동안 눈물을 쏟아낸 후 아버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무엇이 저를 그토록 슬프게 하는지 물었고 저는 한국의 찜질방을 방문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제 백반증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에 목이 메어 이 백반증이
영원히 저를 괴롭힐 것이라는 사실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제가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는 소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고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백반증은 잊고 한국에 가자. 그리고 찜질방에도 도전해보자. 만약 네가 정말로 인생을 포기한다면 나에게도 살아갈 의미가 없어져.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정말로 가고 싶었던 곳에는 한 번은 가봐야지. 확실히 낯선 한국 여행은 큰 도전이지만 백반증을 공유하는 아버지와의 여행이라면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대화를 거치며 인생을 포기하려던 저에게 미지의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인생의 끝을 정하기 전에 마음속 깊이 원했던 것을 실현할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영국의 조용한 시골 마을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여행은 가능한 한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경로를 선택해 진행하기로 했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동경하던 한국과 그곳에 있는 찜질방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발해서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긴장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의 어둠을 이용해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긴 여정 끝에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행은 더 이상 단순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마지막 시도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그 한국 아이돌이 소개해준 찜질방을 향해 예약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곳으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모자와 선글라스, 스카프로 단단히 자신을 가리고 있었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오랜 시간을 거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소개했던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밖에서 3시간이나 망설이며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시련과도 같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찜질방으로의 한 걸음을 내디뎠고 입장할 때는 몸에 걸치고 있던 은신처를 벗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제 피부 상태를 다른 이용객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했고, 나아가 이 특징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할 가능성에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이 시련을 극복해야 했고, 돌아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찜질방에 들어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찜질방의 문을 통과한 순간 예상치 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시설의 사장님으로 보이는 한국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영국에서 오셨구나 라고 말하며 제 백반증에 대해 아무런 편견도 보이지 않고 수건과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여성 전용 공간으로 안내했고 우리가 영국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배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사장님이 뒤에서 큰 소리로 저를 부르자 저는 순간 여기서도 거절당하는 건가 하고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돌아보니 제 불안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설 경영자가 저에게 다가와 짐이 많아 보인다며 걱정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숙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찜질방으로 향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따뜻한 대응에 이국 땅인 한국에 대한 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겪는 찜질방 체험은 마치 따뜻한 가정과 같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시설 안에서는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위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긴장감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념한 심정으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벗고 찜질방에서 제공된 옷으로 갈아입은 후 그 아이돌이 소개해준 양머리를 시도해 보았지만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주위의 한국인들이 제 백반증에 대해 아무런 편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를 보고 특정 장소로 안내하는 손짓을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저를 받아들였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지의 용기를 느끼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찜질방의 중심부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본 몇몇 사람들의 반응은 영국에서 느꼈던 회피하는 태도나 경멸과는 전혀 달랐고 저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후 우리 주위에서는 찜질방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아이돌 굿즈 팔찌가 우연히 눈에 띈 것을 계기로 옆에 앉은 한국인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팔찌를 보고 예쁘네요. 저도 그 그룹 팬이에요 라며 웃으며 말했고 자신의 스마트폰 번역 앱을 사용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해외 팬이라니 정말 신기하고 기뻐요. 꼭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녀의 제안에 순간 놀랐지만 그 말은 저에게 너무나 기뻤고 긴장을 풀어주는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팔찌를 통해 공유한 아이돌 이야기는 우리 사이에 순식간에 친밀감을 만들어냈고 처음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생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뜨거운 곳은 괜찮아요. 라며 걱정하며 저를 찜질방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끌려 나무의 온기가 느껴지는 방에 들어선 순간 그곳에 있던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제 모습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가졌던 편견은 세상은 어디든 기본적으로 같아서 나를 거부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그런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때 놀란 표정을 짓고 있던 한국의 중년 여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제 출신 국가나 한국에서의 목적, 방문하고 싶은 장소에 대해 흥미롭게 물어왔습니다. 제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들의 호기심과 다정함에 감동해 간단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부의 백반증을 가리키며 그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며 질문했는데 그들은 그런 건 신경 안 써. 당신은 그대로도 멋져.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먹어보고 싶은 한국 음식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무엇이든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대답이 그들을 웃게 만들었고 그들은 저를 찜질방 내 식당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에게는 생소한 많은 음식이 있었고 특히 한국의 찌개 요리를 맛보았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의 경험이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자 주위에 있던 아주머니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친구가 된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던 아버지가 제 곁으로 다가와 따뜻한 포옹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힘든 경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저는 더욱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온 뒤에 찜질방의 온천에 아주머니들과 함께 들어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절망으로 가득 찼던 제 인생에 이 한국에서의 체험이 다시 희망과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때때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물론 한국의 모든 사람이 이렇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만났던 사람들은 저와 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영국을 떠나 한국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 공부한 저는 유학생 전형으로
한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경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한국 아이돌에게 매료되지 않았더라면, 만났던 한국 여성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이곳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제 피부의 특징을 단지 개성 중 하나로 받아들여주는 한국 친구들과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감사한 곳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